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 일정 나왔어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멜버른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KBS하고 이그스TV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금요일은 5시, 토요일 5시, 그다음에 일요일은 11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마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3시쯤 발표가 될 겁니다. 최대한 어린 선수들이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뭐 국대 그것도 있겠지만 김경문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테스트를 하려면 일본으로 넘어갔을 땐 힘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주전들을 좀 밀어줘야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가장 손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멜버른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정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오재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황준서, 박준영, 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할 겁니다. 불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8회 나오는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죠. 윤산엽 선수가 8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이민우 선수가 8회에 나올 수도 있고, 연습 경기 할 때 보면 선발 위주로 돌아가니까 불펜이 공을 좀 던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멜버른전부터 많은 불펜들이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참 볼거리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멜버른전이다. 뭐 작년에 박보성 선수, 권민규 선수 멜버른전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 한석우 선수가 나설 수도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어린 축에 속해있는 선수들이 나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장규현 선수나 허인서 선수나 포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한 경기를 책임질 수도 있는 경기이기도 하죠. 이번에도 김태균 해설위원이 하네요. 아마 그래서 KBS에서 좀 중계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그스TV에서만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 시즌은 KBS도 해주는 걸로. 개인적으로 선발로는 황준서, 엄상백, 박준영 이렇게 3명이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누가 선발진이 나오고 누가 8회에 나오고 누가 마무리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 타자 쪽은 역시나 중견수가 가장 화두가 되겠죠. 중견수에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루수에 이제 어린 선수들, 정민규 선수라던가 박정현 선수, 최원준 선수, 여기가 이제 삼루수를 좀 할 텐데, 주목도가 있을 만한 곳은 삼루수인 이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뜬 건데요. 국가대표팀하고의 연습 경기가 있답니다. 그 2차 캠프, 일본으로 가서 2차 캠프에서 이제 국가대표팀하고 연습 경기를 가져가는데, 하나가 2경기를 한다고 하네요. 토요일, 그 다음에 23일 월요일. 시간대는 동일하게 1시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치지직에서 이거 해요.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스트리머에게도 좀 풀린다고 한다면 그때 커뮤니티 댓글 띄워놓고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가대표팀도 아무래도 주전급보다는 어린 선수들 위주일 거고, 특히나 또 2군에 있던 선수들, 왜냐면 이 뒤에도 연습 경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2군 선수들까지 많이 합류한 상태에서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서지 않을까? 1.5군들, 2군들 합류를 할 테고, 특히나 2군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좀 못 보던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백창수 선수, 김태견 선수, 문동주, 유영창 선수가 예비 명단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본선에 가면 투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나가고 못 나가가 문제가 아니라 문동주 선수가 과연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캐치볼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건 부상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대회이기도 하고, 데뷔는 언제나 해놔야 되니까 국가대표팀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그 유튜브인가, 관련 유튜브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동주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아프지만 않으면, 부상만 없다고 하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다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부상, 둘째도 부상 조심하면서 다치면 야구를 보여줄 기회 좋다 없다. 김선호 위원도 유튜브에 같이 나가서 확실히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게 크다. 내가 없을 때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다. 100% 기량을 내던 선수가 부상을 생기면 90%밖에 못한다. 또 뭐 김병현 선수가 이야기한 거는 부상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참 와닿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도현 선수가 부상 때문에 작년 날렸고, 솔직히 한 4년차, 5년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뛴 연차는 1년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문동주 선수도 루키 때부터 계속해서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다행히 시즌 아웃이 될 만한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부상이기 때문에 참
확확 큰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이런 점이 이제 문동준 선수가 결국은 정규 이닝을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도 시즌 아웃이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재원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닮고 싶은 스타일의 선배로 박혜민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빠른 공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서 변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있다. 컨택에는 자신이 있다. 144경기를 실수 없이 치르는 프로 무대에서 노키가 풀시즌을 체력 저하 없이 온전히 소화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1번 타자이자 중견수라는 체력 소모 웨이트도 열심히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문 감독에게는 더더오고 있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나 이도윤 선수가 있는데도 심우준을 데리고 온 이유가 수비 능력하지만 결국은 체력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시즌을 전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체력이 두 선수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선수인 심우준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특히나 김경문 감독은 더더욱 주전 의존도가 높은 감독이니 더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는데, 문현빈 선수가 그나마 좀 체력적으로는 지금까지 봤던 신인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이원석 선수하고의 약간의 경쟁 구도 만들어 가고 있는 오재원 선수이고, 주전으로 나설지는 김경문 감독만이 알고 있는 부분일 테고, 오재원 선수 스스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주자 역할만이라도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체력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그거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페라자 선수,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수비력이 발전할 때는 평가를 코치진에게 들었다. 희한하네. 페라자는 직접 뛰어보지 않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몬스터홀에 적응하는 것이다. 출루를 통해 팀 득점에 기여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 홈런전에 떨어지면 100만원 상당의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팀 득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24시즌 그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24시즌은 한손 수비를 했을 때 진짜 불안했거든요. 포구하는 것도 그렇고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땅볼을 잡는 것도 그렇고 하나가 너무 어설퍼가지고 이거 너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 였는데, 이번에 수비 연습 장면에서는 한 손으로 공을 잡고 한 손으로 플라이를 잡는 그런 것들이 몸에 좀 체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나아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나아졌다고 말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실제 경기에서 하드 타구가 나왔을 때 그 하고 타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돼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아시아 쿼터가 압도적인 가성비다. 아시아 쿼터 때문에 불펜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 기사가 한번 떠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아 쿼터 투수들이 150km 강속구는 물론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춰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경쟁력을 보여준다. 시장에 나온 국내 불펜 투수보다 이들 구위나 제구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불펜 FA로 나오는 선수들보다 싸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결국 선수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기사는 좀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150km 짱짱짱하게 던져주는 선수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수들이 온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건데, 또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게 아시아 쿼터가 무난하게 안착을 해버리면 그만큼 리그 수준이 떨어진 거니 창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아시아 쿼터 선수들을 상대로도 좀 버텨내는 선수들이 결국 1군에 있을 거고, 퀄리티는 높아지겠지. 원래 리그 수준이 높아지려면 투수들이 좋아야 돼요. 원래 투수들이 좋아야지만 타자들도 결국은 따라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자들의 실력은 투수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아시아 쿼터가 왔을 때 좀 장기적으로 타자들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주현 선수 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89 정도 불펜 피칭을 했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경기 때 이제 선발로 나섰기 때문에 거의 선발 쪽으로 좀 준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군에서 대기를 할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작년에 김기중 선수가 했던 역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영하 선수와 많이 비슷한 선수다, 비슷한 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선발로도 가치가 있고 불펜이나 마무리로서도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 기회를 못 받았던 거는 구속이 안 올라와서예요. 구속이 정말 안 나왔을 때는 139까지 떨어졌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150을 찍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주목을 받았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부속이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양산몬 코치가 이제 최근 기사로는 궁극적으로는 선발로 써야 하는 선수로 보여진다. 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약간 불펜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5선발 역할을 하기에는 후보들이 좀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박준현 선수의 기회는 좀 없을 거고, 그래서 궁금했던 게 퓨처스에서 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펜으로 쓸 것이냐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양산문 코치 말로는 불펜으로 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원래도 개인적으로는 전 불펜이 더 어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박준영 선수 같은 스타일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발로 어떤 사람은 불펜으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제구거든요. 박준영 선수 같은 스타일은 제구 못 잡아요. 영원히 못 잡고 볼넷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발로 할 때 보통 이제 궤도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발로 써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다.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불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볼볼볼 하면 내리면 된다. 잘 던지면 쓰면 된다. 불펜은 그런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 저는 불펜 쪽을 좀 더 지지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거는 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선발 경험도 있고 불펜 경험도 있고, 작년에 정우주 선수가 맡았던 역할을 해준다면 가장 좋겠죠. 정우주 선수가 한승혁 선수의 역할을 맡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해줘도 가끔 이제 선발로 나가지고 3이닝 정도 던지고 그런 역할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기는 합니다. 기사 스크랩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